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토 돌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나마 다행인 게 그동안 많이 팔았던 기관이 오늘 6천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9천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은 양매도 들어왔고, 그래도 기관은 또 선물도 잡아줬고, 근데 코탁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밑에 밀렸다가 그래도 약간 플러스 8포인트 정도 잡아놨거든요.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라고 하면 매수 권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설령 살짝 밀린다 해도 여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바꿔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야간 선물은 나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야간 선물을 보면 오늘 뭐 야간 선물은 플러스 지금 현재 4시 20분 기준 플러스 249포인트, 나스닥 선물은 3.13,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 급락했던 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어디 흘러가는 대로 놔야 돼. 이제는 늦었고, 뭐 선절 다 하고 네버러지 사는 거 아닌가,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샀으면 여기 샀어야죠. 여기서는 인버스를 사면 안 돼요. 더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반등의 자리를 기술적 반등의 자리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봐봐요. 요때 그죠? 근데 돌아보면 주가가 다 반등해줬어요.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었던 권역대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장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가볍게 봤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가볍게 시장을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관련주 급락이 나왔잖아요. 오늘 보면 뭐 코미팜, 뭐 여러 종목들로 급락이 나오는 많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떨어질 때는 진짜 많이 무섭게 떨어지잖아. 마크로젠 같은 거 보면 자, 무섭잖아. 이게 떨어질 때 한번 보세요. 예. 떨어질 때 그냥 2, 3일 만에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단순하게 시장에 매기가 안 버틸 때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붙는데, 이거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기에 마련이거든요. 지금 뭐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코로나19 관련주를 많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은 다 떨어졌는데 이거만 올라오니까,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걸로 갖고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봐야 되냐,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미국도 사상 최대로 어제 낙폭을 키웠었지만, 오늘은 우리나라가 양봉 마감을 했어요.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깨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수급이 깨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보면 이 개인들이 매수량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들은 다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외국인만 팔고 지금 다 방어가 하고 있잖아요. 예, 개인들만 무조건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 기관도 오늘 들어왔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방어가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개인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수급단, 뒤쪽 수급단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개인들 팔고 기관들이 잡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점 공략하는 거 어떨까요? 오늘 셀트리온도 급등을 했죠. 종가 부분에 쫙 땡겨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셀트리온을 조금 더 공략, 이런 게 제약바이오 많이 빠진 종목으로 공략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어떠냐,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릴렉스, 항상 릴렉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있잖아요. 빠질 때 우리가 시장을 더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습성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럼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 뭐 이걸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사야 되냐 이런 그 혼돈길에 많이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방법이 최고 좋다. 전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맨날 돌고 돌아요. 항상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항상 돌아보면 많이 빠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올라갔을 때보다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은 조금만 더 바닥을 잡는 걸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뭐 대공황이다, 뭐 금융위기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황이라는 건 은행 쪽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관계, 그 다음 코로나19에 대한 관계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나지만 이제는 금융의 허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꼬이꼬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주가가 딱 빠질 것 같아요. 방어가 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가 학습효과 99년 그다음 08년 이런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은 내성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내성. 이럴 때는 중국 보면 중국 되게 강하지 않아요?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은 어때요? 우리가 예상외로 중국 시장은 되게 강했어요. 예, 중국 봐봐요. 예, 중국 한번 보자고요. 중국 시장 빠진 것도 없잖아요. 그 이전 회복까지 했거든요. 중국은 유동성의 힘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그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불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동의 힘으로 벌써 이 떨어졌던 것을 다 메꿨어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자. 안전자산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금당 나왔을 때 금 자체가 크게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로 얘기하냐? 뭐로 얘기해? 만약에 정말 대공황이나 뭐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어제 다우가 급락 나왔을 때 금이 급등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별 움직임이 없었어. 이것도 하나 넌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너무 많이 쌓였다 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는 체계적인 틀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우존스 어제 막 2,000포인트 빠져서 사상 최대로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이 꼬리, 이게 비석형이거든요. 한 번 더 밀려도 상관없어요. 얘들은 저번에 2월달 제가 방송한 거 보시겠지만 미국 시장 거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급락이 나온다 한들 우리나라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락이 나오도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수 있어요.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보면 제 말이 그래도 엉뚱하진 않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진다 한들 들고 있어야 돼요. 팔면 안 돼. 예, 제발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팔고 인버스 사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팔았으면 벌써 팔고 인버스 샀으면 벌써 샀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건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장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학습 효과가 정확히 잡혀 있어요. 학습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보면 좋아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위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위기 때,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 위기 때,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 유가 급락,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2010년, 11년, 15년, 18년, 그 다음에 이런 위안화 평가절하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돌아보면 6개월 수익률이 엄청 다 플러스였었어요. 20% 이상. 그때 잠깐은 뭐 15%, 뭐 20%, 뭐 지수가 떨어졌지만 1개월에서 2개월에 바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빠진 종목들과 지금 급락에 나왔던 종목은 최소한 5월 달까지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종목을 팔 필요 없어요. 올라가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하면 계좌가 작아서 여러분들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 계좌가 작았다 보니 계좌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코스닥 뭐 블라방 거보다 항상 얘기했던 그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늘렉스 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알겠죠? 제가 6년 동안 방송한 거 다 아시죠?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번 똑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때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작년 7, 8월도 마찬가지고 방송 다 돌리면 알 거예요. 또 기회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종목은 내일이나 이번 주 지나고부터 조금 이렇게 참조할 종목들,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바닥을 잡는 거. 오늘 첫 기관이 들어왔고,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바닥을 잡는 거 봐야겠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또 나오겠네. 그런데 여기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밀리더라도 괜찮아. 왜? 기관이 잡아줄 거니까. 밀린다고 할 때 기관에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 보험을 들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10년 후에도 시장은 열려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